문깨비 혼자 공부할 때 문깨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깨비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두 분의 합격자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본인부터 좀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33회에 공인중개사를 합격한 박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7살에 낳습니다. 네. 자, 그 옆에는 잠깐만, 뭔가 포스가 남다르십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32회 공인중개사에 합격해서 현재 구리시 인창동에서 예감 좋은 부동산 운영하고 있는 서세환이라고 하고요. 그럼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먼저 부딪혀보자 하는 생각으로 바로 개업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기업체 대표 CEO로서 근무를 좀 했었고요. 우리 희영 씨, 한참 네. 뭔가 사춘기인 이런 시절에 네네. 웬 갑자기 공인중개사 시험을? 아, 부모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 사실 부모님께서 한 분이 따셔갖고 이미 안 상태라서 제가. 집안이 공인중개사 집안인데. 그러면 17세 때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무슨 고등학교? 사실 미용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진로에 안 맞아갖고 제가 학교를 네. 진로에 안 맞다고. 네? 갑자기 바꿔서 그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 오케이, 공부도 안 맞다. 근데 미용 갔는데 미용도 안 맞다. 네. 내가 보통 사람이면 네네. 절망에 빠질 것 같아요. 아니, 나 어떻게 이 자격증에. 저도 원래 처음에는 좀 절망을 네네.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한 분이 따시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재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밌다고요? 네. 온통 법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힘들긴 했어요. 네. 네. 뭐, 모르는 것도 많고, 처음 보는 것들도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약간 관심도 생기게 되고, 아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처음에 접하면 힘들잖아요. 어렵고. 뭔가, 이제부터 조금 재밌기 시작하네. 요 느낌을 받았을 때는 몇 개월 정도? 저는 4개월, 4개월 차. 네, 그때 4개월 차부터 좀 그렇게 느끼게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총 공부를 한 시간은 어느 정도? 전 1년 정도 1년.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 뒤에 네네. 붙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하셨어요? 이제 성인 때부터 차릴 수가 있는 거라 일단은 부동산 쪽으로 관련을 해서 갈까 아니면 그냥 차릴까 생각 중이고 네. 아니면 차라리 아예 딴 길로 가서 지금 7급 공무원을 딸까 또 생각 중입니다. 뭘 자꾸 따요? 열개 따듯이. 뭘 자꾸 따? 그러니까 공중에서 따고, 네네. 그럼 학교는 계속 다니셨어요? 아니 학교는 그냥 그만두고 그만두고? 네, 고졸 검정고시를 따갖고 네. 이제 졸업한 상태입니다. 그거 또 땄네? 네, 맞아요. 공인중개사 땄으니까 보자. 그래, 검정고시 따자. 검정고시 따. 검정고시는 얼마나? 한 2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야, 이게 진짜, 뭐만 한다면 다 되네요. 일단 이제 한 번에 붙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막 자꾸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딱 막히는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예.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막혔어요. 왜냐면 근데 한량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많았고 네.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았고 하고 그리고 그 암기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게 많이 막혔었는데 근데 일단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될 때까지. 딴자의 여유입니다. 딴자의 여유. 예? 이 여유가 너무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따시는데 희영 씨가 1년. 네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 걸리셨죠? 저는 5개월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에? 와,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머리가 좋으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연찮게 2021년도에 초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재취업이 하든지 아니면 뭐 창업 관련해서 네네. 좀 고민을 하다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 네.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도전을 해보자. 다만
처음 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뭐 학원 등록을 먼저 하게 됐고, 일단 처음에 이제 수업하면서 교재를 보게 되는데 저는 좀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네네. 기본서는 보질 못했어요. 5월달에 갔을 때쯤이면 학원 수업이 기본서 수업은 끝나고 요약집으로 쭉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약집부터 보게 됐죠. 기본서 보지 않고 요약집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가 막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암기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가서 전주에 배웠던 그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렇게 줄은 쳐져 있는데 내가 이게 봤나 싶을 맞아요. 정도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꿈에서 봤나? 네. 이게 한 2번, 3번 정도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 희망적인 게 지금 딱 제 상황하고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5개월 만에 합격하셨다는 대표님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지금 날아갈 듯 너무 기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따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이제 창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등이 쭉 되면서 그러네요. 자영업자들이 아주 힘든 시기였었어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 코로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회복되면 창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좀 성격이 또 급하다 보니까 남들 안 할 때 먼저 한번 해보자. 경험치라도 쌓이겠지? 그러면서 도전하게 됐고 CEO 마인드. 뭐 오픈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그 합격 점수가 우리 저는 민법 90점 정도 맞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민법이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학개론이 아마 80 몇 점 맞은 네. 것 같고요. 이제 2차에서는 공법이 좀 낮게 떨어져갖고 58점인가? 네. 그 점 맞고. 대표님은요? 저는 평균 한 30문항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75점 정도. 그냥 편안하게 합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딱 공부하실 때 이게 몇 회도 정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기본으로 3-4번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할 때까지 계속 보고 이제 또 생각날 때마다 그 문장이 있는 그걸 찾아봐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요약집이 보통 페이지 수가 한 120페이지 정도 됐었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한 5번 정도는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는 저희가 매일 한 과목씩 모의고사를 봤었어요. 네네.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 해당 과목은 이래독하고 네. 시험을 받고 그걸 한 3개월 정도 반복을 했죠. 가장 어렵게 느껴지셨던 과목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공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놈의 공법. 네. 네. 그래서 공법은 정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틀리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계속 보고. 대표님도 공법이 네, 뭐 전반적으로 다 공법이 가장 네네.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또 특히나 부동산 학개론이나 등기법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과목별로 이렇게 뭐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가요? 이제 저는 민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식으로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로 이제 저만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요건 진짜 현실적인 질문인데 공부를 하려면 일단 학원을 가야 됩니까? 저는 일단 무조건 가는 걸 추천해요. 그쵸? 네. 대표님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수업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된다 그러면 뭐 학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런 문개비처럼 잘 이렇게 업로드되어 있는 네네. 예,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압축된 요약집으로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좋다. 왼손 드시고 아니다. 그래도 기출 문제 위주로만 일단 쭉쭉쭉쭉 가야 된다. 네. 오른손.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둘 다. 둘 다? 예, 일단은 대표님께서는 요약. 네. 예. 왜 요약집이라고
일단 문제풀이를 하려면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문제풀이도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거는 뭐 절대평가이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재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희영 씨는 지금 다 들으셨어요. 네, 저는 처음에는 이론을 위주로 공부를 하긴 했어요, 네네네. 사실. 근데 이론만 잡히면은 사실 문제를 푸는데 저는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개비에서 주는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걸 보고 하니까 이게 접목이 되면서 더 잘 풀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또 틀리게 내는지, 어떤 걸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가 파악이 되고, 네. 저는 문제풀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서 후반에 갈수록 이렇게 푸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책을 사셨을 것 같은데 혹시 문개비 한번 느껴보셨어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들 하셔서 네네네. 여러 번 한번 봤습니다. 아, 어떠셨는지? 문제집 풀이를 8월부터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학원에서 주는 모의고사하고 뭐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했지만 문개비를 보면서 이런 기출 문제를 참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기출 변형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변형이 되는 문제들이 여기 이 문개비 시스템에서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었거든요. 네. 두 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틀리는 부분이 또 틀립니까?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한 번 틀리면은 계속 틀리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 문제만 풀면은 언젠간 또 맞아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약간 저는 오늘 처음 뵀지만 한 번 틀린 거 요거를 아예 그냥 조져버려가지고 요거 내가 다음에 또 틀리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꼭 틀린 문제 다시 또 틀리게끔 함정을 파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순자 씨 나를 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처럼 지금 다시 되돌아간다면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실지 어떤 스타일로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냥 사실 반복해서 계속 들을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거 또 기출문제를 꼭 같이 계속해서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할 것 같아요. 대표님은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입장이라면 네. 먼저 공부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공부했냐는 조언은 아마 구하겠죠. 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고 그걸 믿고 끝까지 가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더 좋은 교재도 눈에 보일 거고 이거 말고 다른 또 더 좋은 직업도 보일 거고 뭐 그렇더라도 자고 오면하지 않고 그냥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계속 진행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예. 하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공부할 때 뭐 참 다양한 게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뭐 동영상 많이 보셨죠? 네, 많이. 그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전 수면제보다 그냥 책 좀 읽으면 잠이 와요. 네. 근데 또 영상 매체를 보면 저는 말똥말똥 하거든요. 네. 네.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책이 좋으셨어요? 아니면 영상이 좋으셨어요? 저는 영상을 좀 더 좋아했어요. 영상. 네. 왜냐면 책은 이론만 보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제가 찾아봐야 되고 네네네. 해야 되는데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거기 교수님들이 이제 딱 여기서 궁금했던 부분을 바로 풀어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기억에 쏙쏙 남게 또 멘트를 해주시고 하니까 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대표님도 좀 세대차가 있는 것 같아요. 책 스타일. 네. 저는 동영상보다는 교재하고 학원 강의 위주로 해서 공부를 좀 다르네요. 했고요. 예. 혹시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뭐 공부하고 이제 찢어서 먹고 뭐 이런 볼펜에 들어있는 심? 예, 그게 하나씩 이렇게 소진됐을 때, 네. 그 희열이 또 있더라고요. 혹시 동그라미 많이 치십니까? 동그라미 이게 희한합니다. 동그라미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잘 외워지는 건 아닌데 왜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지만 어떻게든 달라도 두 분은 합격을 했다는 점.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본인만의 독특한 공부법 이런 게 있으시면 뭐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바로 질문을 해서 물어봐서 이제 답을 얻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계속 왜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왜? 질문을 계속 했었어요. 어떤 한 문장을 보면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걸까? 하면서 이해식으로 좀 더 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니까 좀 더 암기가 되고 요거 좀 독특한 방법입니다. 네. 이거 왜?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게 더 외워진다. 네, 맞아요. 특이하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또 좀 독특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좀 합하자면,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왜라고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합격의 지름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희망에 차 있는 우리 후배님들께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혹시 아마 지금 뭐 많은 교재들을 보고 계시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게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쉬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기로 마음먹었다면은 그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왕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지치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대표님처럼 5개월 남았지만 저는 끝까지 한번 열심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왜? 혼자 할 수 있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우리 문개비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음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개비 개비 문개비 혼자 공부할 때 문개비 이렇게 준비 시작. 문개비 개비 문개비 혼자 공부할 때 문개비 감사합니다.